자, 시험 잘 보셨나요? 네, 난이도는 어떠셨나요? 괜찮았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네, 공부를 했으면 쉬웠을 것 같은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일단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차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답안이 쓴 거 보고 어느 정도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저도 일단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회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옥내수화전 설비 1번이죠. 화재 안전 기술 기준, 그 다음에 자체 점검 표상, 전원에 관한 부분만 이렇게 한번 모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1번 비상전원 설치한 특정 소방 대상물. 여러분 여기 다 암기하신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순간 여러분 첫 번째 뭐가 생각나셔야 돼요? 암기법이 먼저 생각나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 박호선 우리 암기 핸드북에는 7층 2천, 지하층 3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7층은 2,000원에 살지, 지하층을 3,000원에 살지 결정해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7년 2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7년 2. 예. 지제 3천 이렇게 암기를 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기준이 그 문장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끊으면 세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비상전원 설치 기준이 총 몇 가지 있습니까? 네, 5가지 있죠? 5가지. 네, 근데 그 중에서 3가지만 이렇게 쓰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자체 점검표에 옥내 소화전에 종합 점검의 그 항목만 그렇게 전원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요거 다 쓰셨나요? 대충? 네. 자,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우리 옥내 소화전 비상전원 종류가 뭐 있습니까? 네, 자가발전, 축전지, 전기 저장 장치. 또 하나가 있다면 뭐 있습니까? 우리 종류 여기 들어가지 않지만 비상전원의 종류가 네, 비상전원 네, 수전 설비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옥내 소화전 요거 자축전 요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7층 연면적 2000, 7연 네, 네, 지바 3000 이렇게 암기해 주셔도 되죠. 7년이 지바 3000. 자, 이런 것들도 잘 써주셔야 되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A로 썼다 그러면 A에 해당하지 않는 이런 거 이렇게 써주셔야죠. 해당하지 않는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자, 이런 거 의로서 또는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의로서로 해주셔야 되죠. and죠. 네, 이고 그렇죠. 그렇게 가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7층 또는 연면적 이렇게 썼으면 틀렸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2번은 자,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 3가지. 이변 동자죠. 자, 이변 동자. 네. 자, 둘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로 하나로 끊어지고 하나의 변전소에서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네, 상용 전원을 설치한 경우 마지막에 가압수조 방식인 경우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비상전원 세트로 설치 기준까지 같이 맞춰 주셔야지 비상전원은 완성이 됩니다. 자, 5가지죠. 점검 편리, 화재 침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문장만 잘 들어가시면 됩니다. 너무 다 똑같이 쓰려고 하시면 좋죠. 네. 자, 그 다음에 옥내 소화전 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3번째,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 공급 중단,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비상전원 가로도 써주셔야죠. 네, 안 쓰시면 감점. 자,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제외한다. 이제 얘는 무슨 뭡니까? 이제 엔진 펌프 얘기하는 거죠. 네, 엔진 펌프는 안 된 얘기 안 하고 비상전원의 설치 장소는 방화구에 갈 것. 방화구에. 이 경우 그 장소에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것도 다 암기도 해주세요. 가로 안에. 네. 자, 그 다음에 실내에 설치했을 때는 비상 조명 등을 설치해라 해서 5가지 다 암기해 주시고 모든 설비 수계 설비 다 똑같죠.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를 외우면 다 써먹을 수 있다는 거. 스프링클러 설비의 비상전원은 뭡니까? 조건이 뭡니까? 비상전원 대상. 우리 옥나수화전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이었어요. 근데 스프링클러의 비상전원 대상이 어떻게 되면?
네네. 얘는 그냥 아니 그냥 얘는 무조건이죠. 그죠?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스프링클러는 이 자체만 있으면 비상전원을 설치를 해야 돼요. 종류가 뭐 있었어요? 작축비 전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옥내는 얘는 조건이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점검 가셨을 때 그렇게 이제 판단을 내리셔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전원 부분 종합에 해당되는 거. 네. 요거 쓰셨나요 혹시? 대단하십니다. 네. 이게 모든 설비 전원 다 똑같죠. 그죠? 하나를 외우시면 제가 그거를 하나 또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점검 그 한눈에 볼 수 있는 설비별로 묶여 있는 거. 네, 수조면 수조, 가압수송장 가압수송 장치, 제어반이면 제어반 같이 다 정리를 한 게 있거든요. 네, 그거를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데 수조가 다 내용이 똑같네. 이거 저희가 시험 범위가 수조 여기도 있고 여기 표지 아니 그러니까 표지가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네. 얘를 한번 묶어볼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14회 때 그렇게 한번 나왔었어요. 화재 안전 기준을 옥외 소화전 설비에서 표지에 관련된 거를 다 쓰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해도 못했었어 처음에. 이 뭔 얘기지? 네. 그래서 당황해서 뭐 쓰지도 못했어요. 아예. 자, 대상물 수전 방식에 그다음에 설치 장소 적정 및 관리 여부. 그러니까 방화구에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돼 있어서 확인하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네 비상전원도. 네. 요거요? 네, 요거는 그건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종합에 해당되는 것만 쓰라고 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러니까 답안에 요거까지 넣어준 거죠. 네. 자, 여기 옆에다가 여기 네 가지가 있죠. 네, 대상물 수전 방식, 그 다음에 설치 장소 두 가지, 그 다음에 자가 발전, 연료 다 똑같죠. 전기사업법 정기 점검 결과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암기부터 저기 점이 중장 내조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점, 이, 중, 장, 내조. 네, 이렇게 암기를 하고 떠들고 다녔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좀 괜찮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낼 게 여기서 기출 문제가 뭐 있을까요, 여러분? 기출 문제 나왔던 거 요거밖에 없습니다. 90도 엘보 통과도 나왔어요? 이거 관리사 시험에? 안 나왔어요. 요 18회 때 90도 엘보 요게 나왔거든요. 그 외로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점검에서 나온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얘를 너무 다 간단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출제위원이 내면은 이렇게 해서 거꾸로 내지 않을까? 라는 한번 생각을 한번 발상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하고 이거에 대한 기능도 막 이렇게 외워줘야 되잖아요. 예. 자, 나사식 배관이 키포인트입니다. 나사식에 돌려야 되잖아요. 유니온에 껴야 되잖아요. 여기 나사를 여기다가 이제 껴야죠. 그죠? 여기서 껴서 이렇게 돌려야 되죠. 연결할 때 쓰이는 부품, 분리하고 재결합이 용이하도록 하는 연결 부품의 명칭하고 도식이요. 너무 짭니다. 그죠? 예. 근데 여러분들 많이 해보시라고 유니온하고 이렇게 도식이요까지. 자, 그 다음에 역시 얘도 우리 소방에서 쓰는 나사식의 배관이죠. 막 돌려서 막아야 되니까 막을 수 있는 부품 두 가지 명칭과 도식이요. 네, 우리 플러그 이렇게죠. 그 다음에 얘가 캡. 얘 어디서 많이 보나요? 가지배관 그죠? 말단에 이렇게 말단에 이렇게 얘를 씌워 놓습니다. 얘는 평상시 사용하는 배관을 잘라서 막을 때 그죠? 그렇게 많이 쓰죠. 그래서 플러그하고 캡 다 하셨죠? 틀리시면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캐치를 배우신 거죠. 자, 후렌지 같은 거는 어때요? 후렌지 얘는 어쨌든 우리 성능시험 배관 같은 것도 유량계 후렌지 타입이죠. 이렇게 구멍 나 있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막대기 이렇게 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 거를 우리가 배관의 원관으로 가는 거를 이제 잘라야 되잖아요. 자르고 여기다가 뭘 연결합니까? 용접을 합니까? 후렌지를 여기다가 용접을 해서 얘를 두 개를 해서 나사로 넣어서 조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런 역할로 합니다. 후렌지. 나사식의 배관이 아니고 그냥 일반 이런 배관의 끝을 잘라서 연결해서 이을 때 유니온, 플러그, 엘보 우리가 많이 봤던 거죠. 45도도 엘보도 소방에서는 잘 쓰지는 않습니다. T 그죠? 이런 것도 잘 외우셔야죠. 크로스, 맹 프렌지,
그다음에 캡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올 게 거의 여기서는 이런 식이 제일 좋은 것 같아서 한번 취재를 해봤고요. 여기 H는 하이드런트, 그죠? 네, 스프링클러, 워터 스프레이, 폼, 드레인, 네, 약자로 그렇게 해가지고 어렵지 않았고요. 입상, 입하 양쪽 통과. 도면 볼 때 그죠? 소방 도면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도 잘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다 안 보고 다 쓰시고 거꾸로 얘를 가리고 얘거 한글로도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자, 요게 이제 새로 들어왔죠, 법이. 24년 12월 달에 새로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얘를 또 안 가져가기도 찝찝하고 우리의 관리사의 범위에는 안 들어가거든요, 솔직히. 예. 자동차 검사 가면 확인하겠죠, 그분들이. 근데 이거는 소방법에 들어왔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우리 또 가져가 좀 챙겨 봐야 되지 않을까. 자, 우리 차량용 소화기죠.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하는 자동차의 범위, 종류. 네, 여기 있죠. 5승 화특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5승 화특. 5인승 이상의 승용 자동차, 승합 화물 특수 자동차. 네, 거기서 제일 나올 수 있는 게 저는 이 승합 자동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원이 나눠지잖아요. 네. 자, 16인 이상 35인 이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 차량용 소화기 또는 비치 기준을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쓰신 분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거 차량 화재 이걸로 소화기도 절대 될 수가 없죠. 자, 요거 밑에 있는 거를 팁에다가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거거든요. 자, 우리 승합 자동차에서 경영 승용차 뭡니까? 네, 다마스 같은 거죠. 네. 걔는 1단위에 한 개, 그냥 아무데나 갖다 놓으면 됩니다. 네. 여기서 승합의 경영은 1단위 한 개, 사용하기 쉬운 곳. 그래서 얘는 1단위가 우리가 시중에 판매한 소화기가 0.7kg짜리, 네, 그렇게 작은 거, 그게 이제 1단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2단위는 1.5kg짜리 소화기. 그다음에 3단위짜리는 우리가 많이 보는 3.3단위, 3.3kg짜리를 우리가 3단위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승차가 여기 이제 나부터 라까지가 있는데요. 자, 15인 이하 스타렉스, 예,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2단위 한 개, 1단위 두 개. 그러니까 2단위짜리 한 개 놓을 건지 1단위짜리 두 개 놓을 건지 요걸로 해보시면 되겠죠. 2단위짜리 한 개 놓을 건지 1단위짜리 두 개 놓을 건지. 단 조건이 있죠. 11인승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석과 날아다니는 좌석 주위에 한 개 이상 설치를 한다라는 이런 조건. 그 다음에 주경 16에서 35인승 이하. 그래서 제가 이걸 냈죠. 16인승 이상 35인승 이하에 해당하는 거. 예. 자, 23인을 원칙은 어떻게 됩니까? 능력 단위 2단위 소화기 2개. 23인 가운데 점 찍어 가지고요. 너비 2.3m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석 좌석 부분에 60에 20c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고 거기다 소화기를 갖다 놓는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2, 3은 6 이렇게 유치를 해주시는 거죠. 2.3 여기 찍으면 2.3. 네. 그다음에 20, 600에 200에 공간을 확보하고 두는다. 몇 인승을 초과하는 거예요? 네, 23인승. 그래서 여기 소형에 주경에 16에서 35인승이 있죠. 그다음에 대형에도 36인승이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몇 인승이 다 넘어요? 23인승이 넘으니까 얘만 그런 게 아니고 얘도 그죠? 해당이 되는 거죠. 네, 23인을 초과하는 대형 요거니까. 자, 그래서 23인승 2단위짜리 두 개 이렇게 23인승 초과 조건 해주시고, 자, 대형 36인승은 2단위, 3단위를 모두 다 하나씩 비치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근데 2층 버스의 경우에는 그 위에다가도 3단위짜리를 하나를 추가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나오면 요 정도 가로치기가 딱 좋을 것 같긴 해요. 이렇게. 근데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 우리 중요한 게 너무 많아서. 근데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한 번 또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 번 더 상기해서 집어봤습니다. 자, 이게 어려웠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이 제가 그 문제 초안하고 다시 문제 나눠줬잖아요. 그거하고 좀 다르죠. 정의를 앞에다가 그냥 위에다 다 몰았어요. 상업용, K급, D급,
정의를 쓰시오. 네. 요 정도는 다 암기가 해서 써 주셔야 되겠죠? 자, 상업용. 상열 자차, 상열이가 지상열이 자차를 끌고 약방에 간대요. 네. 상업용 주방에 설치된 열 발생 조리 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 전기 또는 그저 가스를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 약재를 방출하는 소화 장치를 말한다. 예, 상업용 소화 장치 그거에 관련된 이제 설치 기준까지도 잘 암기해 주셔야 되겠죠. 요 상업용 소화 장치의 구성 요소가 뭐 있습니까? 뭐가 들어 있어요? 우리 법에 그 기준에. 그죠? 감지부, 차단 장치, 그 다음에 또 헤드, 수신부 얘기는 없죠. 그죠? 없죠. 예, 우리 가정 주방용하고 상업용하고 구성 요소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지부, 차단 장치, 헤드 얘기만 하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거를 우리 소화 장치에 관련된 얘기가 처음엔 또 등장하고 있죠. 예. 그다음에 주거용은요. 구성 요소가 감지부, 그죠? 예. 방출구, 예. 탐지부, 그죠? 수신부, 그 다음에 차단 장치, 예. 이렇게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얘는 3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지부, 차단 장치, 헤드. 예. 자, K급 화재, 주방에서 동식물류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말한다. 소화기에 적응 화재를 표시는 K. 그래서 주동조 K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주동조 K. D급은 마가디, 마그네슘, 가연성 금속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말한다. 소화기 적응 화재별 표시는 D로 표시한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D급이 노란색입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K급은 이렇게 스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금속 화재용이죠. 이렇게. 그래서 D급. 얘는 K급 돼 있습니다. 단위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정의 만약에 나온다면 요 정도는 한번 좀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얘도 내용 연한이 있네요. 31년까지 보면. 네. 자, 그다음에 자, 설치 기준 상업용 자동 소화 장치 설치 기준 5가지. 그래서 소화 장치 얘기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소화 장치는 조리 기구의 종류별로 성능 있는 받은 설계 매뉴얼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할 것. 자, 감지부는 성능 인증을 받은 유효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자, 차단 장치 전기 또는 가스죠. 상시 확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하고. 자, 요 2가지를 혹시 다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분사 헤드죠. 그죠? 분사 헤드죠. 후드에 설치하는 분사 헤드, 덕트에 설치된 분사 헤드의 기준을 쓰시오. 이렇게 물어보죠. 2점으로. 예, 1점, 1점.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후드에 설치된 분사 헤드는 가장 긴 변, 길이까지 다 닿아야 되겠죠. 방출할 수 있도록 방출 방향, 거리를 요거죠. 여기 요 부분이 후드죠. 그죠? 그래서 얘가 나갈 때 뭐 다 방출 방향과 길이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된다. 라는 거고, 요게 이제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가 되겠습니다. 네. 네. 여기 문제에서요. 근데 그쵸. 뭐 그렇게 상업용이라는 말이 같이 통용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가 원문이죠. 이게. 네. 요거는요. 기술사에 최근에 한번 나왔습니다. 기술사에 뭐가 나왔게요? 정의하고요. 그다음에 설치 기준. 요거 5가지 같이 나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도 같이 가져가 주시고요. 그래서 분사 헤드도 구분해서 후드, 덕트에 설치하는 거. 자, 3번째, 적응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K급하고 D급 화재 사용 가능한 소화 약재. 이것도 어려우셨지 않았을까? 예. 예. 그죠? 앞전에 우리가 요 표에서 나온 게 일반 화재죠. 일반 화재에서 뭐 사용 가능한 거, 가스에서 뭐가 사용 가능한지, 분말에서 뭐가 사용하는 건지, 액체에서 뭐가 사용하는 건지, 이렇게 해서 한번 시험에 등장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했을 때 우리 주방하고 D급은 요 설탕 표시가 적응성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로 한번 해봤습니다. K급의 중탄산 염류 소화약제, 얘가 몇 종입니까? 1종, 2종. 얘는요? 3종이죠. 인산 염류 소화약제. 그래서 1종과 2종이 우리가 K급에 쓸 수 있다. 1종은 무슨 현상 때문에 그러죠? NaH CO3죠. 얘가 비누화 현상 때문에 그죠? 네, 맞습니다. 요거 그다음에 액체에서 강화액, 포, 물, 침윤 이렇게 그 밖의 것은 제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그 밖의 것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적응성이 있으면 요 네 가지가 되고요. 자, D급도 하나밖에 안 되죠. 그죠? 이렇게 중탄산 염류 소화약제 하나만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합치면 5개가 돼서 얘도 뭐 5점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놨습니다. 중탄산 염류 분말 소화약제 요거까지요. 네, 그거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요거 2개 그렇게 적으셨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다 써보셔야지 내가 뭐가 그죠? 그거 느끼니까. 자, 그 다음에 계산 문제입니다. 항상 점검 실무에도 계산 문제, 계산기를 갖고 다니셔야 된다는 거. 자, 소방 대상물 각 층에 3개씩 설치되어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펌프의 도출량을 구하시오. 그래서 이 방수 앞 P와 그 다음에 지름 D를 보는 순간 우리는 무슨 공식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죠? 요거죠.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에 항상 요게 다 계속 등장을 했었잖아요. 우리. 예. 그래서 거기다가 넣어주시고, 요 뒤에는 단위가 뭡니까? 밀리미터고, 요 P는 뭡니까? 예, 메가파스칼. 여기다 곱하기 10을 하면 뭐예요? 단위가? 그죠? 킬로그램 펄스죠? 예. 네, 그죠. 그래서 루트를 먼저 계산을 하고 얘가 나온 값하고 곱하면 2.5086 그게 나오겠죠? 네. 그래서 요거를 보고 이제 우리가 넣는 거죠. 0.4 넣고, 그죠? 0.4 넣고 여기 디름 10 넣고요. 우리 옥내는 몇 밀입니까? 네, 13mm. 옥외는요? 네, 19mm. 이게 옥내, 요게 옥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로 주어졌으니까 10을 넣어주셔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130.6 리터 퍼 미닛이 나왔습니다. 그게 함정이죠. 3개씩 설치되어 있다. 펌프의 토출량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대 얼마예요? 곱하기 2를 해주셔야지 된다는 거. 네. 맞추신 분 계신가요? 그죠? 그렇게 하시라고, 예. 그래서 낸 겁니다. 그죠? 예. 아, 답안지 2를 쓰셨다고? 아, 네네. 자, 거기서 요 계산 문제 간단하게 한번 해서 만들어 봤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점검할 때 피토 게이지를 이용해서 재야 되니까. 자, 두 번째, 직사형 노즐하고 피토 게이지를 이용해서 압력을 측정한다. 그거에 대한 사용법을 기술하시오. 자, 이렇게 그림도 여러분들 이것도 암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림도 이렇게 관창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2분의 D 노즐 구경에 2분의 D를 띄운 상태에서 얘로 피토 게이지로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얘 물이 나갈 때 요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줄었다가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요 약한 요 부분에서 우리가 재는 거죠. 압력이 이때 제일 세기 때문에. 그래서 베나 콘트랙타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재고 있는 거죠. 자, 측정하고자 하는 층에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2개 이상 있으면 법적인 거니까 2개 개방시켜 놓는다. 노즐 구경에 2분의 1 떨어진 곳에서 피토 게이지 중심선과 방수류가 일치한 위치에 피토관이 선단이 오게 해서 압력 게이지 지시치를 확인한다. 간단하게 측정 방법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압력이 얼마 나와줘야 돼요? 0.17 메가파스칼 이상, 최대 0.7 메가파스칼 안 넘게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사진으로 요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쪽 가운데 보면 구멍이 이렇게 조그맣게 나 있어요. 그래서 나가는 거. 이게 무슨 압력이에요? 그죠? 동압이죠? 동압이고, 그 다음에 우리 방수구에다가 얘를 딱 껴서 하는 거 있죠? 압력계. 그죠? 이렇게 껴서 하는 거. 얘는 무슨 압력?
예, 정지된 압력을 측정하는 정압. 예, 소화전 밸브 압력계. 얘는 예, 동압을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2분의 1 딱 그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요 압력계를 읽으면 몇 킬로 몇 메가파스칼입니까? 한 0.15 정도 되겠네요. 가운데 있는 거 보니까. 자, 이렇게 그래서 요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던 이 부분도 많이 출제됐던 거. 자, 그다음에 피난 방화 시설, 방화구의 방화 시설 이 문제도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네, 그 반드시 언젠가는 나올 건데 아직도 안 나왔거든요. 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폐쇄, 훼손, 변경 행위를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요 해당하는 행위, 그죠? 리을부터 기억부터 리을까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네, 과태료 금액 오타 났죠? 답안지 해설해 보시면 네, 너무 쌉니다. 300원으로 돼 있죠. 그죠? 네, 300만 원. 네,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소방관분께서 여기다가 이제 방화문에다가 잘 또 붙여놓는 것도 있죠. 자, 이런 것도 여러분 다 암기법 갖고 계신 거죠? 네. 폐쇄, 훼손, 그죠? 물건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거, 그다음에 용도에 장애를 주는 거, 지장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거, 네. 그다음에 이건 시설을 변경하는 거. 이렇게 했을 때 과태료가 10,000원이라는 거. 네. 죄송합니다. 네.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네. 이렇게 오타 나야지 나중에 또 기억난다니까요. 300원이라는. 자, 이렇게 보시면 피난구 유도등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 앞에 물건을 이렇게 막 쌓아놨네요. 자, 이 조끼를 입었다는 거는 소방 우리 특별조사에 나오셨다는 페트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쓰시는 거죠. 물건을 쌓아두거나 자개물을 설치하는 행위 얼마라고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보시고. 네. 자, 그 다음에 송수구 기준입니다. 설치 기준 화재 안전 성능에서. 네. 자, 송수는 송수 및 그 밖의 소화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 그다음에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 배관. 주배관이 요거죠? 우리 입상으로 올라가는. 근데 송수구가 여기 연결이 돼서 이렇게 연결이 되죠? 네. 주배관에 이르는 이 연결 배관에는 뭘 설치하지 말아라? 개폐 밸브를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돼 있고요. 자, 높이 0.5에 1m, 구경 65mm, 쌍구형, 단구형. 보시면 얘가 단구형, 얘가 쌍구형. 자, 소방차 이거 그림 보세요. 송수구는 송수 및 그 밖의 소화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원래 우리 기술 기준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죠? 예, 좀 약간 예, 예. 뭐 하재층에 유리창 으로 떨어지면 지변 떨어지는 유리창 등에 의한 송수 및 그 밖의 소화 작업에 막 그렇게 돼 있죠. 네. 근데 그 맨 마지막 그 문구만 여기 들어갔어요. 그죠? 기술 기준에. 그래서 기술 기준하고 성능 기준하고 여러분들이 잘 비교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 한번 작업은 한번 해 주셔야죠. 자, 송수구에 가까운 부분에 이런 부분에 송수구에 물렀다가 고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예, 자동 매수 밸브를 요겁니다. 이게. 이 구멍으로 물이 빠져나오겠죠. 예, 강한 압력으로는 예, 물 나가고 압력이 약해지면 그때 구슬이 살짝 떠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자,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 요거. 네. 자, 여기 기술 기준 이거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장소 설치. 예. 유리창으로 떨어지는 송수 및 그 밖의 소화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 그 다음에 옥내 소화전이랑 누구랑만 이제 겸용 가능합니까? 연결 송수가 나고. 예, 이 두 가지만 가능하다는 거. 개폐 밸브를 설치하지 않을 것. 다만 스물 포송에 겸용하는 때는 그렇지 않다. 예. 암기법은 말을 못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방호구역 유수검지 장치의 점검 항목 5가지. 방실자 조유, 방실시 자조유 이렇게 돼 있네요. 예, 방호구역 유수검지 장치 적정 설치 적정 수량 접근 점검 편의성 높이. 예, 이거 이 사진 보시면 그죠? 이 알람 밸브나 유수검지 장치가 들어가 있잖아요. 가로 얼마? 0.5에
1m. 그죠? 예, 그 정도 사이즈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 예. 자, 그래서 실내, 구획, 출입문 크기, 표지 여부, 자연 낙차형 유수 압력, 유수 검지 압력, 적정 여부, 조기 반응형 헤드 설치할 장소 아시죠? 네. 네, 그것도 잘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5가지 해서 5점으로 한번 해봤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기본법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한 문제. 네. 자, 공통기준에서 쌍공주는 100이죠? 네, 그 밖에는 네, 140. 요거 미터로 해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한글로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상관없겠죠, 그죠? 그래갖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요. 예. 이거까지 다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자, 소화전 상수도와 연결해서 지하식, 지상식의 구조 얼마입니까? 구경 65mm라고 해야죠. 그다음에 급수탑 높이 1.5에서 1.7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100mm 구경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얘는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가로치기를 하지만 외울 수밖에 없어요. 또 소화전 설치 기준, 급수탑 설치 기준, 얘를 또 외울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는 지금 암기 그 대회를 나가야 되니까. 네. 자, 그다음에 저수조 얘도 다 암기 하셔야 되겠죠? 1번부터 6번까지. 네, 낙수 쓰자 60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낙은 뭡니까? 낙차 네, 4.5m, 수심 0.5m. 그다음에 토사 쓰레기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쓰자. 쓰가 요거네요. 그다음에 흡수관 투입구 사각형의 경우는 한 변의 길이가 60cm, 원형의 경우는 지름 60cm 이상일 것. 낙수 쓰자 60공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상수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요 밸브 사람이 올라가서 지금 잡고 있죠? 네, 요 높이가 얼마나고요? 네, 1.5에서 1.7. 여기 직경 한 변의 길이가 네, 60이라는 거. 네. 그래서 물도 나오고 있네요. 물이 막 나오고 있고. 얘가 쌍공주면 얼마? 네, 100. 그 외는 네, 140. 네. 자, 암기해 주십시오. 물이 파란색이죠? 안에 불을 가둬 넣는다 라는 의미. 자, 그 다음에 요게 여러분 거 기존 거에 5개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줄였습니다. 자, 요게 이제 소화기에 관련된 점검 항목, 주거용, 상업용, 캐비넷형, 가스분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자, 사무실 내 분말 소화기가 미비치래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생각하셨나요? 구획된 거실마다 소화기 설치 여부 요거를. 그죠? 네, 잘하신 겁니다. 33제곱미터 이것도 써주셨죠? 네, 잘하신 거죠. 자동확산 소화기 외관 손상 찌그러진 상태, 얘도 잘하셨나요? 소화기의 변형 손상, 부식의 이상 요거를 네, 이렇게. 네. 그러니까 1차원적인 문제는 작동 5가지 쓰시오. 1차원적인 문제 종합 쓰시오. 그죠? 이렇게 낼 수밖에 없는 게 1차원적이고요. 이렇게 하는 게 더 머리가 더 아프죠. 네. 이 검은색 동그라미 이것도 지금 짜증나 죽겠는데 이것까지도 맞추라고 하니 그 시험 문제는 진보되는 것 같습니다. 자, 캐비넷형 이제 화재 감지기. 그럼 요 캐비넷을 생각하셔가지고 화재 감지기 설치 상태, 정상 작동 여부 요거를 또 쓰셔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요거를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서 한번 이런 것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라라고 한번 내봤고요. 지금 우리는 이거를 지금 순간에는 이걸 다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네. 암기법도 네, 이렇게 우리 교재에 있는 거 네. 분계감, 지후수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여기서 만약에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출제 이원이실 하면 어떤 걸 내겠습니까? 요건 소화기고요. 여기 주거용이고요. 상업용이고요. 아까 상업용도 그거랑 같이 맞춰서 해도 되겠죠. 설치 기준, 이 항목, 정의. 예. 얘도 소화 약제, 후드의 덕트의 분사 헤드의 설치 상태, 감지부.
수동 기동 장치도 있네요. 우리 화재 인증 기준에는 없었잖아요. 네. 설치 상태 적정 여부. 뭐 주거용도 다 해야 되고요. 얘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자 여기 수조, 펌프, 그다음에 함수구, 동력, 발전기 제어반에 관련된 표지만 그렇게 한번 써보는 걸로. 어려우셨죠? 이거는 이거 정말 이거는 예, 다 맞추신 분들 진짜 고수죠. 예. 네? 네, 그래서 이 표지에 관련된 것만 써보기. 네, 이렇게 표지, 소화전 표시, 표지 이런 것들. 네, 표지판. 네, 당연히 틀리셔야죠. 그래야지 아 이렇게도 낼 수 있구나라는 감을 여러분들이 감을 가지시고요. 네, 이것만 외워주시면 또 안 되죠. 물론 1차원적으로 조합에 몇 개로 외워 주신다든지 작동 몇 개를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네, 일단 1차원이게 그게 먼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돼가네요. 자, 이 표지. 자, 그 다음에 소방 자동차. 자,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공동주택의 소방 자동차 전용 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오. 네, 소방 자동차 전용 구역 설치 대상이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네, 공동주택 이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특정 소방 대상물에 해당되는 기숙사는 그 뭐 3층 이상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기숙사만 기숙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원문에 그대로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자, 아파트에서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기숙사 중 3층 이상인 기숙사에는 얘를 그죠? 이거를 갖다 비치를 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왜 또 5층이라고 했습니까? 공동주택 중 자, 일단 그게 얘도 그렇게 나올 확률은 네,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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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세 시대죠, 100세. 그죠? 네. 기숙사 3층. 자, 과태료도 한번 해봤습니다. 1차 50, 2차 100, 3차도 100 똑같다는 거. 50, 100, 100. 자, 방해행위 기준 이런 건 5가지라서 한번 내기 좋죠. 전용구역이죠.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거 기본적인 거. 물건 쌓거나 주차. 쌓추, 네. 쌓추 충청로죠. 앞뒤 양측면에 물건을 쌓추. 네. 부설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는 괜찮다. 자,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을 쌓추. 가로막고 하는 행위. 그 다음에 노면 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거. 네. 지휘 이렇게 암기를 해야죠. 그 밖에 소방 자동차 전용 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해서 5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과태료 항상 같이 50, 100, 100이라는 거. 어차피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건데요. 얘는 더 구체하게 앞뒤 이렇게 해주고 다만 단서 조건을 했죠. 부설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단서 조건을 붙인 거죠. 어차피 얘가 다 전체적인 포괄로 다 들어가 있죠. 뭐 1번이. 전용구역의 앞, 뒤, 그죠? 양 측면, 여기, 그죠? 근데 어차피 1번이 다 뭐 이거 여기든 여기든 그 똑같은 행동하는 행위죠, 뭐. 아, 요 안에, 저거는 그러면 아니고 여기는 이 주변에, 네, 부설 주차장이요? 모르겠습니다, 부설 주차장. 예. 요거 이런 것들. 예.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네, 그렇죠.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동차 여기 구역이 있고요. 여기 그 별표에 가보면 B급 무늬로 하고요.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십시오. B급의 두께 30cm, 50cm의 간격, 30에 50에 띄워서 간다는 거. 황색이죠? 문자는 백색이죠? 네, 그것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30에 50 띄우고 황색에 백색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절연 저항계죠. 절연 저항계. 얘가 뭐 하는 거죠? 0점 조정하는 거고, 메가옴이고, 얘는 500V 짜리로 측정할 수 있는 메가로 돼 있고요. 자, 부저. 그 다음에 배터리 체크를 이를 돌리면 되겠죠? 배터리 체크하면은 이 배터리가 요 길로 가겠죠. 그 배터리 구시라는 이 구간에 가면 정상. 그 다음에 메가옴 파워락이 있고, 그 다음에 온오프가 있죠. 내가 측정하고자 할 때 누르는 거, 누를 때만 되는 거. 그 다음에 락을 걸면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AC로 할 건지, 네, 그 다음에 우리 라인하고 공통 접지 부분을 넣을 건지, 이 검은색을 여기 공통 부분에, 이 빨간색을 라인 부분에, 그 다음에 도통을 하려면 여기다 꽂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로 해서 도통을 하는 거. 자, 배터리 체크 한번 해본다. 배터리 스위치를 그쪽으로 한번 가서 확인 한번 해보고요. 0점 조정 안 되면 요거 일자 드라이버로 얘를 조절을 해서 무한되어 있는 부분으로 잘 맞춰 주셔야 되겠죠. 네. 0점을 조절한다. 흑색 접지 단자에 적색 라인 단자에 그렇게 놓고 접지 하나 물리고 라인으로 측정물을 라인 측에 접속한다. 자, 메가옴, 여러분들 메가옴 돼 있나요? 셀렉트 스위치를 메가옴 위치로 전환 후 온 스위치를 눌러서 절연 저항 값을 확인한다.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어렵지 않게 그렇게 돼 있고요. 네네. 그럼요. 고전 문제는 언제든지 우리 레벨 메터도 나왔거든요. 네, 가스기식 하는 거. 근데 선택이십니다. 네, 근데 이 점검 기구에서 나올 거는 얘하고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준비해 가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자, 주의사항.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도 전자식도 아니고 또 이것도 제기도 하거든요. 예. 자, 전로가 있으면 전기를 끊어놓고 충분히 방전시킨다. 그 다음에 맨손으로 하지 말고 절연 값이 손에 타고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전기용 고급 장갑 착용해라. 충격 주지 말아라. 그 다음에 사용 전압에 맞는 절연 저항계를 선정해서 사용해라.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절연 저항할 때 개폐기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차단기는 다 내리고 하셔야 됩니다. 차단기 올리고 하는 순간 큰일 납니다. 내리고 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접지 물리고 하나는 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절연 저항이 누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하겠다는 거죠. 자, 지시값은 변동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1분 정도 경과한 후에 읽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4가지 네, 쓰는 걸로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절연 저항 관련해서 우리 거기에 있죠. 우리 네, 암기 핸드북에. 자, 비상방송하고 자탑의 경우 어디 구간 전원 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 감지기 회로 및 부속 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 저항.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원부하고 대지 사이, 배선 상호간 사이 절연 저항은 요거를 어떻게 할까요? 전기사업법 제67조 이러고 나오면 안 써도 되겠죠? 예,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기술기지 정하는 바에 따르고 한 게 여러분 요겁니다. 요거 셀브, 펠브 이런 것들 있죠? 예. 요게 이제 법이 개정이 됐어요. 옛날에는 0.1 메가옴, 0.2 메가옴, 0.3, 0.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아시나요? 네, 이게 이제 전기법이 개정이 돼서 이 67조를 가면요, 전기설비 기술기준 따라가면 요게 돼 있어요. 52조 저압전로의 절연 여기 성능, 요게 전기 사용의 사용 전압이 저압인 전로의 전원 상호간, 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 저항은 개폐기,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다음 표에서 정한값 이상이어야 한다. 요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가 기술사 문제 최근에 출제됐어요. 한국 전기 설비 규정의 특별 저압 ELV에 대해서 구분하고 전로의 사용 전압에 따른 시험 전압과 저압 전로의 최소 절연 저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쓰라는 거죠. ELV가 뭡니까? 엑스트라 로우 볼티지. 그러니까 저압에 있어서 이 절연 저항 값은 얘를 이제 앞으로 따라간다는 건데요. 이 S가 붙은 거는 세이프티고요. P는 프로텍티브. 그다음에 F는 펑션 해가지고 이렇게 기능적으로 돼 있고요. 제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얘 S가 붙은 안전적이잖아요. 여기다가 절연물을 갖다 채운 거예요.
여기 변압기 안에다가. 그 다음에 이 밸브는 절연물도 갖다 채우고요. 여기다가 접지까지 물리게, 네, 이게 밸브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F로 시작한 펑션, 얘는 이거를 안 해요. 절연물을 안 채워넣어요. 단순히 얘는 뭘 갖다 놓습니까? 차단기. 과부하 걸리면 뚝 떨어지게끔. 예,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절연물의 차단기. 그다음에 얘는 아니 절연물의 접지, 얘는 차단기. 마지막에 기능적으로 안전하게끔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0.5, 1, 1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사가 요게 최근에 이렇게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걸 그냥 그대로 써야죠. 전기설비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요 부속 에너지 전로와 대지 사이 및 쭉 해서 절연 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250V의 절연 저항계로 측정했을 때 0.1 메가옴 이상이 되도록 할 것이라는 이 결과값 있죠? 요거. 그다음에 자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게 다 똑같아요. 250V 0.1은 다 똑같아요. 네, 경보 설비에 있어서. 네, 그 부분만 잘 체크해 주셔서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연 그 메가가 나오는 게 이런 거랑 같이 엮어서 나오면 딱 좋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네,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온오프 방식 적용할 수 있는 곳. 네, 그 다음에 자, 이 주펌프와 동등 이상 펌프를 갖다 놔야 되겠죠? 하지만 안 놔도 되는 경우 5가지. 그 다음에 감시 저반 전용실을 어디다 놓을 건지. 네. 자, 얘 수동기동 방식 몇 가닥입니까? 가닥수 따지면 5가닥이죠? 네. 기동, 정지, 공통, 기동, 확인, 둘. 그죠? 이렇게. 네. 5가닥. 자, 그래서 그 가닥수도 잘 생각해 주시고. 네. 어디입니까? 대상? 네. 학교, 창고, 공장. 네, 거기고. 그 다음에 요 수동이동 방식 펌프를 갖다 놔야 되는데 안 해도 되는 경우 있죠? 네. 네, 수건 지고가. 네. 수건 지고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지하층 고가 수조 이런 것들 어렵지 않게 쓰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감시 저반 전용실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에 다른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는 경우 2가지. 네, 쓰셨죠? 네. 건축법 시행령 요거에 따라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특별피난 계단이 이렇게 시작하셔도 됩니다. 네. 이건 써주셔야 되죠. 부속실, 보행거리 이런 거 틀리지만 잘 써주셔야 되고요. 관리동 가로 이것도 잘 해주시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사진이 예, 감시 전용실. 그다음에 여러분 팁에다가 성능 기준에 관련된 그것도 넣어놨습니다. 걔도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가지수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방수구 설치 기준. 자, 층수 25죠. 층마다 수평거리 25, 높이 1.5, 구경 40, 호스릴은 25. 유역에 뿌려질 수 있는 길이, 개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 호스릴은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얘가 누가 쓰는 겁니까? 관계인이 쓰는 거죠? 네, 밑에는 네, 소방관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배관이 이렇게 엮어져 갔겠죠. 네, 여기 몇 미리? 여기는요? 네, 여기는요? 65로 가야 되겠죠. 네, 65로 같이 이렇게 가야 되겠죠. 얘를 가지배관이라고 옥내소화전에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이제 기술 기준하고 같이 넣었으니까요. 요 녹색 부분만 들어가 있다는 거. 예. 자,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처음이라 낯설기도 했고, 네, 그랬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주차 우리는 예습이 중요합니까? 복습이 중요합니까? 그죠? 빵점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최종 그날 시험장에 가는 그날 완성이 돼야 되니까 복습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주 동안 또 열심히 한번 달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